오늘의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주제입니다. 기사 회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주의 구원 투수 될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주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관련해서는 KR리서치의 김대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하이닉스가 종가가 17만 7천 원이에요. 다시 네. 올라왔어요.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으로 사주면서 하이닉스 이제는 가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하이닉스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상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한 24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했죠. 장중 상승치 빼고 평균 가격의 상승치도 24만 원이었고요. 여러 가지 시장 변동 요인에 의해서 15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18만 원 수준 정도까지의 네. 반등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의 저점을 잡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많이 잡는 하락의 저점의 기준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에 의한 38.2% 대략 한 주가가 고점 대비 40% 정도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저점이 나온다라는 일반적인 견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4만 원에서 40%의 그 가감을 정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한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을 줄 때는 네. 하락에 대한 한 50% 정도의 반등을 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이번 상승에서의 반등 목표치는 한 18만 5천 원 정도가 이번 하락 이후에 반등 주는 반등의 목표치, 네. 하락 범위의 50%의 반등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네. 판단해 볼 때 18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 17만 7천 원이죠. 네. 그러면 한 3~4%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죠. 좀 더 갈 것 같다. 일단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가 네. 급락했을 때 하이닉스 사 마라 이걸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리바운드를 어떻게 보시냐 궁금해서 네. 첫 번째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오르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TSMC 실적이 좋았던 것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좋았던 것 두 네. 개였는데 HBM부터 좀 살펴볼까요?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매출이 얼마가 될 거다, 비중이 얼마가 될 거다 계속 뉴스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과연 하이닉스 실적과 매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혹시 체감적으로 혹시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 아니요. 체감적으로 사실 이미 급락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갈지 아니면 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가의 부분에 대한 체감적 부분이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실제 발표된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매출 증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2분기 실적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평균 지난해 이전에 그러니까 22년도나 19년도, 18년도에 평균 한 해에 매출을 일으켰던 규모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기 수준의 매출이 이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또 분기 영업이익 또한 5조 원 정도의 그 분기 영업이익을 발현시키면서 과거 같은 경우는 한 해 1년 동안에 발생시켰던 영업이익을 한 분기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이죠. 네. 여기에 과연 하이닉스가 실제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그 신장세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다른 각도로 제가 방금 전에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기의 실적과 매출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만들어졌던 매출과 영업이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원을 판매해서 80원이 남습니다. 엄청나죠? 국내 80%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업종이 미용기기,
이게 한 30에서 한 50% 정도 되고요.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한 20%를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영업 이익을 보여주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현시켰습니다. 이건 대부분 엔비디아 향 매출로에 진행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요. 마진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개선되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 확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하이닉스의 매출 또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 점증하면서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간으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2020년에 영업이익이 5조였는데 네. 이번 분기가 5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굉장하죠. 말 그대로 엄청난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영업이익률까지도 함께 늘어나면서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숫자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네. 계속해서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뭐 네. 다음 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7조, 그 다음 분기가 8조 5천이거든요. 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증권사 목표치에 대한 가격을 올해 나온 레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3월에 삼성전자 15만 원이었을 때 20만 원 목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25만 원이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가격이죠. 32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고 매출과 회사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목표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병이 좀 있죠. 하이닉스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병들을 해치고 과연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추가의 상승이 가능한지가 현 시점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그 시장 환경부터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AI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 들어가는 반도체에 착용이 되거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는 AI 칩이 대략 올해 말까지 해서 한 25%에서 30%라고 그래요. 2030년도에는 100%로의 장착이 되어질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은 한 17%였기 때문에 올해 한 25% 내외 장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30년도까지 뭐 40%, 50%, 60%, 70%, 80%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 엔비디아에서 판매되는 이 그 AI 칩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100% 이 AI 반도체로 교체보다는 이제부터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이 교체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복병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이제 납품사로서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나타났죠. 네, 퀄테스트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에 따라서 과연 얼마간의 시장 파이를 나눠 가질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복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반도체 업계의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웨이퍼 공급률이라고 하죠. 네. 이 웨이퍼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이 둥그스러운 어떤 판에 빛을 쏘아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들을 그리고 반도체를 장착하는 이제 이 판입니다. 웨이퍼인데 웨이퍼가 얼마만큼 회사에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합니다. 올해 4분기에 이 웨이퍼 공급량이 한 90만 장. 거의 100만 장에 육박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통상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100만 장의 웨이퍼가 공급이 되면 풀 가동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반도체 공정의 가동률이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85만 장이고요. 4분기에는 한 90만 장, 100만 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올 4분기, 3분기 이때는 이제 풀 가동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기존의 HBM 반도체 관련해서 일부 잠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에서의 대응에 100%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 수요를 공급하겠지만 엔비디아도 여기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하이닉스도 여기에 따른 기존의 캐파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복병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하이닉스의 매출이 기존의 12조에서 뭐 10조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일부 영향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에서 32만 원 책정하는 목표가 대비해서 3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고점 라인이죠. 24만 원, 25만 원. 여기를 한번 터치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죠. 네, 삼성전자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로이터에서 전해졌고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반도체 주들을 볼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또 SK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 쪽 이렇게 나눠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HBM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 굉장히 잘 갔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실 통과를 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통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걸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이점, 반도체 업황과 업종에 대한 종목 간의 특이점이 왔는데 어느 부분의 특이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하이닉스가 3%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주요한 시장에서 흐름에서의 내용이지만 그간에 주가 안 움직였던 소부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트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HPSP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동진세미커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가운데서 오늘 3% 또는 5%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차별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특이점이 왔던 내용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고 소부장에 연동되어진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함께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향후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흐름 파악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향이다 또는 SK 하이닉스 향이다라는 부분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흐름과 또는 소부장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화된 내용으로의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오늘 장에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소부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막 읽다가 본 거였는데 반도체 뭐 후공정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소부장 내에서도 봐야 할 섹터가 또 있잖아요. 더 잘 갈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잖아요.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은 성급한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제가 주시장 오래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체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의 흐름들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그 차별화된 상황 하에서 D램 가격이 흐름이 좌우되거든요. 그렇다면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한 D램 가격의 상승은 지난해까지 생산되어졌던 재고 물량의 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완전한 상승 궤도로에 진입이 됐을 때는 추가 물량 수주에 대한 추가 물량 제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지난해 만들어놨던 재고 부분에 대한 출하가 있었다면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라는 전제 아래서 접근해 볼 때는 신규 물량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신규 물량 생산이 되게 되면 기존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종목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 움직이고요. 약간의 시차,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부장 종목이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과거의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전 단에서 7월, 8월 초까지 해서 주가 흐름에서 개선된 상황에서의 모습이 보여졌고 최근까지 소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상승 흐름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소재, 이제 소부장 중에서 네. 잠깐 우리 이제 앵커가 이제 장비단, 그러니까 후공정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기존까지는 HBM 반도체 관련해서는 후공정단에서 밀봉과 테스트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있어서 이 출하량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내에서 선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장비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재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장비단보다는 좀 빨리 찍히는 그렇죠.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소재단과 D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또 제가 종목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네. 탑픽 어떤 걸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만이 나머지 뭐 소부장도 그렇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2, 3일 올랐어요. 네. 제가 앞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5만 원에서 17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간화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도 틀림없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8만 원 전후 가격이 1차 반등권에서의 목표치라고 한다면 가격의 반등, 기간의 반등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 17만 원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의 흐름이 진행이 된 이후에 저는 9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비료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지금 시점보다는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여유를 두고 나눠서 접근하는 형태로서의 반도체에 접근하는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차트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봐야 마음 편하게 좀 매수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